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109페이지 육합의 통변 3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동학제문파에서는 육합을 해석하면서 화의 기운은 논하지 않는다. 묘술합일 뿐 화로 되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 입장을 고수한다. 몇몇 학파에서 그것을 묶인다라든가 하여 일종의 상실을 의미하는 의미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수학파에서는 일종의 상실로 보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만 필자 역시 상실의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법에서는 지지도 합과 합류를 따집니다. 일지의 육합, 득의 상황이다. 이수학파나 동학제학파도 득의 상황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동학제 선생은 일지의 육합은 하나는 잃고 하나는 득하는 상황으로 그 득도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술이 오면 묘술합이 이루어집니다. 식신과 정관이 합을 이루는데 요성이라면 식신과 정관이 합함으로 속도 위반. 남성이 생기는 형국이다. 식신을 잃고 정관을 얻는다. 이런 게 득실로 따져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온전치 못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지합으로 득한 남성이나 직장은 결국 일종의 변고 상황이거나 온전치 못한 징후를 갖게 된다. 일지는 주로 신내사죠, 신내사. 정관, 직장보다는 어떤 이성인연 정도가 더 많을 것 같고요. 일지합의 특수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배우자 관련성과 아궁에 있는 관성, 재성일 때 지역 관련성 두 가지만 주어한다. 그렇죠. 일지와 합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는 잃고 하나는 얻는다거나 그다음에 또 그냥 얻는다거나 하는 것으로 보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언제나 모든 통변할 때는 반드시 희기가 선행돼야 되겠죠. 여기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지 꺼리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득이다 아니면 일득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면 득하는 거고요. 다만 묘도 내가 필요한 것이면 묘가 여기서 합거되는 상황이다. 최소한 합주나 합거, 기반이죠. 합반이죠, 합반. 이런 상황이면 그건 실이죠. 그런데 단순히 일지가 합했다고 해서 하나는 잃고 자유로움 의지라는 요소는 상실이다. 이것은 그냥 단식 판단입니다. 식신의 의미죠. 그런데 이게 내가 꺼리는 글자면 도리어 자유로움 의지라는 그 무절제한 부분, 어떤 약간의 방랑성, 매니아적이었던 특징 이런 것들 좋지 않게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거되는 거죠. 오히려 그게 꼭 잃는다고만 봐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반드시 희기가 선행돼야 된다. 일지의 육합은 방향성도 중요하죠. 일치월지는 현재성이고요. 시지는 미래성입니다. 식신과 인수가 육합한다.
식신, 표현, 표출, 언어 등 생각, 논리성, 학문. 글이나 말의 표현 특징은 논리성을 추구하거나 너무 현학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표현이 너무 진부하니 촌철살인의 한따위 부족하다. 농담을 거의 못하고 재미가 없다. 이것은 읽고 득실로 볼 건 아니죠. 득실은 아니다. 원국의 판독 해석 이렇게 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합류합거로서 볼 때 그 득실이라기보다는 원국에서는 발휘, 불발휘, 긍정적인 면이 발휘되면, 그게 희신성이면 긍정적인 부분이 발휘되고요. 자유로운 글자면요. 근데 묶여버리면 그 긍정적인 측면이 발휘되지 않는 거죠. 읽는 것은 그렇습니다. 태세나 대운에서는 득실을 따지겠죠. 종합해 보면 읽어보시고요. 일주만 가지고 논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천간합의 작용력. 연월간의 천간합은 원령을 득하지 못한 이상 합거되어 사라진다. 이때 그 천간들이 동주사나 동주묘의 형태로 있다면 그 유실은 매우 심각하다. 사망을 논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다른 지지에 강하게 통근되어 있으면 흉의는 감소된다. 아울러 행운에서 오는 천간합은 그 통근한 지지가 금유화실상 해당 시기를 넘어가면 합거되어도 크게 실감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죠. 합류 합거를 구분하지 않는 그런 지금 어떤 입장이니까 일반적인 견해죠. 천간이 합하면 두 균이 모두 상실로 이어진다는 측면. 주로 고서입은 자평진에 이런 다 이렇게 보죠. 행운에서 오는 천간이 간합하는데 원령에 통근하면 사주 전체에 영향을 주고 원령에 통근하지 않고 타 지지에 통근하면 금화실과 동주 하는법을 통변한다. 제가 생각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사례를 보면 정묘, 이민, 경술, 신사, 정임합이 있습니다. 연월간이죠. 합거로 보는 것. 이럴 때는 보통 보면 합하고 남은 거, 신금이 남았죠. 이건 겁재네요. 사용신입니다. 합하고 남은 거. 제격에 겁재가 남았습니다. 일단 불화하는 상태죠. 그래서 썩 좋은 사주는 아니다. 한눈에 볼 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87년 3월 2일생이죠) 네, 주보법으로 한번 봐볼까요? 인술 화국입니다. 목이 왕하고 또 화국을 이루고 정임합이 있습니다. 정화는 무력하죠. 그래서 임수는 무력하죠. 임수는 합거. 정화는 월의 사지이긴 하지만 월이 화국 반합을 이루어서 사지에서 생기를 갖게 되죠. 그리고 시지에도 사화가 있습니다. 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태죠. 합거입니다. 정화, 합거. 임수, 쇠에서 합거.
화국을 이룬 병화가 격신이고요. 병화 편관입니다. 그다음에 간목 편제, 신금 겁재. 이것은 을목을 극해서 정화를 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전부 사주가 편성입니다. 편성. 특수한 능력, 특수한 분야의 어떤 소질을 갖고 있거나 관심을 보이기 쉽죠. 이 사주에서 계수 상관은 정화가 귀신이기 때문에 천간에 오면 희신 역할을 하죠. 기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토도. 네. 근데 천간 여기서 써놨습니다. 천간 기토와 계수는 모두 희신이 가능한데 정화를 극하는 것은 정임합으로 정화를 합류시켜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체까지 고려하면 희신은 기토가 더 좋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학업은 임수를 보는데 기신이죠. 그래서 간목을 보고요. 적성은 격신의 오행 특성, 성용신의 십신 또 오행. 부치는 신금. 부치는 재성을 보는 게 편재, 재성. 그러니까 간목이 부친이죠. 근데 을목이 혼잡하니까 신금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자식궁에 있으니까 자식에 대한 염려가 많고 도움이 되고자 하지만 신금이 무력하죠. 병술년, 병화 격신이 청용시 신금을 합류, 본인의 가치를 살리는 방향을 찾은 것. 무토는 을목 귀신을 합거, 재성을 청하게 하니까 마음이 전율해진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집중이 생겨서 미국으로 가보는 거죠. 그 다음 팔자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2번 기유, 갑술, 병인, 무술. 뭐 특별히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주보법으로는 격신, 무토, 용신, 병화, 청용신은 기토를 제거하는 신금입니다. 갑기합으로 간목, 인성, 기신, 합류. 인성, 기신, 합류죠. 인성, 기신. 기토, 상관, 기신이 합류. 이런 것은 해당 십신 특성의 우성인자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우성인자가 발현이 안 된다거나 지체된다거나 열성인자, 기신적인 측면이 먼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의 긍정적인 측면, 어떤 우성인자는 교육성, 상관도 이 신상의 재능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좋은 쪽으로 적절하게 발휘되지 않고 지체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식신, 무토, 병화, 비견 이런 것들은 희용신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식신의 어떤 교육적인 어떤 특성, 비견이 약간 체력적인 어떤 부분이 가미된 따라서 체력이 가미된 진영 활용령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병술, 무술 이런 건 술 같은 경우는 화고죠, 화고. 인성을 쓰는 인성 기신을 제어하는 화고면 예를 들어서 요리사도 될 수 있고요.
선생, 교사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사주팔자에서 우리가 화라고 하는 특성을 우리가 쓰고 있죠. 이 화는 요리사, 셰프의 요리하는 화가 아니고요. 어떤 격신의 화, 격신. 문명성이 문명. 문화성. 그래서 어떤 오히려 교육계통, 연구하는 계통 이런 쪽으로 유관하죠. 원국에 수음이 없고 목국토로서 음을 인출하지만 양이 왕하여 음을 손상할 수류가 있는 명조이다. 음과 양이 적절하게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음탁하면 음이 손상되면 수명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항상 양이 또 과다한 경우도 이런 경우는 그래서 양이 왕하여 음을 손상 이런 경우는 정신적 측면 이런 부분에 약간의 부조화가 올 수 있다. 그 다음 팔자는 병신, 신축, 개미, 임술. 전교조 하시는 분인데 격신 주보를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신금은 합거되고요. 병화는 술래에 고가 있지만 약하죠. 쇠함을 면한 정도, 약과 쇠의 중간. 그래서 합료, 합거 사이. 오행 특성으로 보는 거. 겁재를 쓰는 겁재. 네트워크. 수평적 네트워크 이런 거죠. 겁재들이. 경금, 인성. 인성과 겁재를 쓰면 교사의 어떤 전교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이거 보시고 남자의 정편제가 혼잡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부친을 볼 때는 제가 이건 좀 초기에 써놓은 건데 부친을 볼 때는 정편제가 같이 쓰면 편제가 태극점이고요. 그런데 혼잡은 당연하다고 했으므로 편제를 극설하거나 파괴하는 글자를 제거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또 보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요. 정화 편제가 희신입니다. 개수가 극하고 기토가 설하죠. 기토. 기토는 격용신에서는 희신이지만 육친에서 정화에게는 기신입니다. 동시에 제거하는 글자를 찾아보면 을목이 있습니다. 을목은 이 주보상에서는 기신이지만 정화 육친에서는 희신이죠. 그리고 나서 을목은 정화를 생해줄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을목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친을 볼 때는 정화와 을목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혼잡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임자년. 임자년도 여기서는 지금 격용신에서는 희신인데 육친, 부친은 왜 귀신이냐면 을목을 우리가 봤으면 을목은 지금 리 중에 간목이 있고요. 간목을 제거하는 경금을 우리가 잠재적으로 쓸 수 있는데 임수가 오면 경금을 설하게 되죠. 그래서 임자년은 간목을 돕는, 경금을 설하고 간목을 돕는, 그리고 병화를 합류시키는 그런 유년이죠. 그래서 정화에게는 타격이 큰 그런 유년입니다. 그 다음 팔자는 신의 병신, 정유, 기축. 비겁이 재성을 합한 작용력. 재성이 비겁을 합한 작용력. 이렇게 육친의 사망을 논하면 굉장히 간단해서 좋긴 한데 이렇게 보면 나중에 다른 사안에서는 틀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육친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죠. 이 팔자에서 부친이 무슨 글자고 형제가 무슨 글자고 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부친은 신금이죠. 신금 편재. 그런데 축에 개수가 있습니다. 설하는 개수가 있죠. 개수는 기신이죠. 그런데 기토가 개수를 제거합니다. 따라서 부치는 신금과 기토를 보는 거죠. 신금과 기토. 무오년은 당연히 무토가 기토를 지금 혼잡하고 오는 거죠. 여기는 지금 다 고쳐야 될 것들입니다. 예, 한 번에 변화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연이 남자 형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팔자는 계해부호, 경호, 신사. 사실관계는 이런 건데요. 종살격, 무기합화, 화로 변한다 이거죠. 주보로 보면 무토를 써야 됩니다. 무토. 그리고 신금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종격이 되지 못합니다. 무기합이 있는데 무토가 극왕하기 때문에 합류합니다. 개수는 천간에서 생이 있고 월에 무력, 근이 있으면 약한 상태죠. 합류, 똑같이 합류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성전환 자, 성전환자를 우리가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사주팔자로 정확히 판단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읽어보시고요. 주보법으로는 격신이 을목, 그 다음에 청용신이 신경금인데 음양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한번 여기를 읽어보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팔자 계사, 무호, 임진, 이민. 무기압, 화로 변한다. 원령을 얻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주호법으로 보면 격신은 병화, 용신은 아는 구, 무토가 임수로부터 병화를 호위하는 거죠. 그리고 정화를 제거하는 계수가 청용신입니다. 나머지는 주보 취용을 정확히 하시면 그것을 기반으로 읽어내는 방법은 일본에서부터 공부하신 분들이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 팔자 예제 8번은 읽어보시면 별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마마보이 오다멸자 모진이 쇠하면 오다멸자는 기본이고요. 모친이 쇠약하면 그리고 희신이면 모친성이 쇠약하고 희신이면 일주를 도울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는 돕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마마보이가 가능하죠. 모친을 정신적으로 모친을 이해하고 모친의 어떤 그 바람에 따라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모다멸자는 눈에 보이는 거, 모친 모성이 약하고 희신인데 일주를 돕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도 일주에게는 마마보이의 기질이 있을 수 있다. 예제 9번은요. 을묘, 경진, 계사, 계해 이런 내용인데 주보법으로는 격신은 을목이고 용신은 계수, 그 다음에 청용신은 병화와 부토를 씁니다. 을경합이죠. 을경합. 천간 경금이 합거되죠. 경금은 쇠한 상태입니다. 올해 진월이긴 한데 진월 봄 춘령이죠. 춘령. 그리고 진이 온전히 경금을 돕는 것이 아니고 진 중에 을목이 투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묘가 진을 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이 경금을 돕지 못하죠. 따라서 경금은 사화에 경금이 하나 있는 것을 쳐다볼 수 있지만 사해충입니다. 그래서 경금은 아무것도 도움을 얻지 못해서 쇠한 상태, 따라서 합거됩니다. 을목은 약해서 합거되죠. 이렇게 왕, 강, 약,
왕과 약은 류, 강과 쇠는 거. 일축대운 보는 방법. 다음 예제 10번. 주보로 보면 충분히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간합으로만 보면 그냥 깨어 맞힐 가능성도 있고요. 다음 발자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도 기토로 고쳐주시고요. 기토를 병화로. 여기에서 병화는 지금 이것은 합류로 수정을 하고 주보는 이렇게 취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충, 인접한 충, 두 개의 자는 하나의 오를 충하지 않는다는 말은 잘못이다. 충은 육화를 풀 수 있다. 뭐 저도 공감합니다. 합국의 충은 그 합국과 충하는 글자의 상극 관계에 따라서 왕자, 충, 세자 뽑히는 거 아니면 쇠하는 것이 충해서 왕자가 발동하는 거 이렇게 어떤 상황이 결정된다는 거죠. 상극의 관계라면 세신이 충해서 왕한 것이 발동하는 거죠. 충의 작용 이런 것들. 아까 그 형충 어떤 계고 지장간이 천간으로 날라오는 비합하는 거. 이것은 형으로 날라오는 거, 고물. 형으로 날라오는 거, 형추라는 거, 충추라는 거. 당연히 날라오는 그 지장간의 상태가 다르겠죠. 형출로 튀어나온 것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남아있는 거고 충출은 이미 손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천간과 합한다고 하더라도 붙었다가 떨어지고 천간을 약간 동하게 하는 정도 영향 미미합니다. 근데 형으로 나오는 것들은 천간과 합한 힘이 있기 때문에 천간을 합거하거나 천간의 작용력을 저지시키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충출의 경우에도 일간과 합하면 득으로 본다. 그렇지만 이미 손상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얻는 것은 없다. 이런 정도 보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팔자를 보면 정해, 정운에 이혼한 팔자인데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주보로 이렇게 병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허자를 이용한 통변.
자를 이용한 통면. 마시고요. 자유로워진 을유년이 되자 묘유충, 묘수라이 풀리게 돼서 묘유가 자유롭게 됩니다.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묘가 충하면 그 묘는 일단 타격을 받는 거죠. 그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묘가 미와 반합국을 이루어서 해를 끌고 온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고요. 다소 이미 그 묘는 상당히 손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와 그 반합국을 이루고 해수를 끌고 올 만한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 부분은 저는 좀 다릅니다. 주보를 보면 일단 정화임수, 정화을목, 무토를 쓰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김여운, 묘운, 묘목은 을목의 록지지만 간목의 제왕지기도 하다. 무토를 합가하는 흉함이 있다. 갑신년 간목 정인이 기신이고 가신이죠. 대운 기토는 원국의 간목을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죠. 원국의 간목은 지금 오술 화국으로 동시에 설하고 있죠. 그래서 합류합니다. 간목 정인 기신. 대운 기토가 원국의 간목을 합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묘운, 갑신년은 간목 가신이 창광하고 진로 사이 갈등이 오는 것이죠. 기묘. 이것은 두 개의 갑을 합하는 거죠. 갑기신. 합주. 그런데 갑신년이 왔습니다. 다시 대운 기토를 갑이 합하네요. 그리고 원국에도 또 갑이 갑니다. 그러면 간목 세 개, 원국과 그 다음에 기토 하나가 원국 간목 세 개와 1대3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대3은 합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기토도 기신, 간목도 기신입니다. 그래서 기토와 간목의 기신 성향이 드러나고 그것들이 정화를 설하는 거죠. 격신을. 격신을 설하면 격신은 보통 우리가 재관을 대용하는 직업이나 어떤 활동적인 측면을 대체하는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직장이나 이런 부분이 타격을 받는 거죠. 을류년, 을목, 경진후, 교운뒤 이전에 간목의 관할이죠. 을유년, 을목은 격신이죠. 교운뒤 이전은 그러니까 운이 바뀌고 나서 경진으로 바뀌고 나서 발휘가 되는 거죠. 경금기신, 간목기신. 기신이 기신을 제거하면 그걸 얻는 것이죠. 제간합의 비판. 이거 보시면 자, 원국에 경이 하나 있고 대운에서 을이 오고 그 다음에 윤회에서 다시 경이 오는 구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대우는 원국이 체이고 대우는 용이죠. 그래서 대우는 원국에 복무를 하는 거죠. 세운은 다시 세운의 체는 대운이고 또 원국입니다. 그래서 세운은 대운을 위해서 복무하고 또 원국을 위해서 복무하죠. 방향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경금이 을에 작용을 하는 거죠. 항상 이미 이 대운이 오면 동하는 것들은 뭐냐면 원국의 경은 동하고 있죠. 원국. 대운에서. 세운에서 경윤년이 오면 대운, 을목도 이미 동하고 있는데 더 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을목을 합해서 경금 원국에 윤년에 있는 경금이 두 개만 묶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경금이 원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을목이 두 개의 경금과 합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 개 다 멈추는 거죠. 합주라고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예요. 합주.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는 어떤 글자가 작용력을 발휘하는 것이 방해받는 상태죠. 합주. 그래서 그겁니다. 이런 구조는 경을이 희신이면 긍정적인 측면이 발휘가 방해가 되는 거고요. 기신이면 기신의 측면이 사라지지 않고 잠복하거나 그런 흉한 기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원인을 제공하는 게 을목이고 경금입니다. 희신이라면 작용 발휘 불가. 기신이라면 기신작용 지속. 그렇죠. 지속.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란 작용력은 발동이 억제되고 흉한 작용력은 그 역량을 여전히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동학재 선생의 어떤 형충합회 부분을 제가 인터넷에서 요약해서 그냥 적당히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드린 이유는 주거법의 어떤 그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생각이나 이론은 여러분 일부러 참고하시고 제가 주보로 풀이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